태아보험 특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될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상엽쌤입니다. 보험남매 채널을 통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많은 분들께서 처음 상담 받으실 때 대부분 태아보험 유튜브 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감을 못 잡겠어요 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태아보험 특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될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설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데까지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태아보험은 절대로 무리해서 과하게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특약들을 가입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도한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특약들은 과감하게 빼고 정말 중요한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 위주로 보장을 탄탄하게 구성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가성비 있게 30세 만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출생 후 보험료 기준 34,670원이 나옵니다. 정말 이 보험료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 아이 태아보험 제대로 설명 듣고 가입한 게 아니라서 조금 찝찝하다, 태아보험을 이제 준비할 때가 돼서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셔야 하고요. 집중!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산모님들께 사랑받았던 30세 만기 설계안을 함께 보면서 특약별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태아보험 상담 요청 주시는 산모님들 중에 100세 만기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100세 만기 태아보험은 30세 만기 태아보험과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100세 만기 태아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산모님들께서는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0세 만기 설계안 첫 페이지에 나오는 보험료 부분입니다. 태아보험은 일반 성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출생 전과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보험료를 보시면 34,670원이죠. 현재 설계안은 임신 9주차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대부분 3만원 후반에서 많게는 6만원, 7만원까지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특약들이 빠져서 보험료가 낮아진 거 아니냐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시는데요. 보험남매에서 설계해드리는 태아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특약들이 빠져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불필요한 특약들이나 중복되는 특약들, 그리고 지급받기 어려운 특약들을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통 실손의료비, 즉 실비도 같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외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설계안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가입 금액의 후유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 20% 후유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할 경우 1억 원 곱하기 20%, 즉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특약인 거죠. 기본 계약,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계약이죠. 피자 만들 때 도우가 있어야 토핑을 올리잖아요. 기본 계약은 피자 도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뺄 수 없고 무조건 구성해야 하는 특약입니다.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보장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어서 필수 특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로 인해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들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20%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나 50% 이상, 그리고 교통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들은 이 기본 계약의 하위 개념의 특약이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특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밑에 설명 보시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또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또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 설명에 빨간 글씨로 최초 1회 한이라고 적혀 있는 뜻은 처음 한 번만 지급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 면제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 금액 10만 원만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 30세 만기 보험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입하고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납입 면제 조건으로 진단 확정이 된다면 남은 15년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유사암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한 번 가입 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해주고, 특약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을 지급해 준다는 뜻인데요. 요게 글로만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입 금액 17,302원은 총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개념이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0년을 납부한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입 금액의 12배인 20만 7,624원을 남은 20년 동안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인 17,302원 곱하기 납입 잔여 기간을 월로 환산을 해보면 10년이니까 120개월이겠죠. 계산해보면 207만 6,24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치아파절 제외라는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치아파절인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태아보험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출생하고 나서부터는 상해로 인한 여러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오시는 게 좋은데, 현재 30만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치아파절을 제외한 골절을 보장해주는 진단비도 20만원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파절 시에는 30만원을 보장받지만 치아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 시에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진단 특약은 심지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가입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이 특약도 태아보험인 만큼 자녀분이 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들은 성인들보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훨씬 높으니까요. 일반 화상보다 좀 더 리스크가 큰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중화상 부식 진단담보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특약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상해로 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1에서 180일 특약 하나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로 상해 흉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에 부위별로 차등 지급받는 특약인데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다쳐서 흉지면 정말 속상해 하시거든요. 이 특약도 태아보험인 만큼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해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모든 상해 수술을 다 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하위 개념인 중복되는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 특약을 따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대 진단비 중 하나인 암진단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1회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혹 설계안을 보시고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 꼭 이렇게 굳이 암진단비를 1억이나 가입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성인일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태아보험에서 암진단비를 최대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아암, 즉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도 소아암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1억, 그리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에서 총 1억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암으로 진단 시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병으로 진단 시 지급되는 진단비인데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뇌졸중 진단 특약을 구상을 해서 신생아 뇌출혈에는 추가로 지급받아서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뇌졸중으로 진단 시에는 뇌혈관 진단비에서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에서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산모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2를 구성하는 게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거 아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의 약관을 보시면 I64가 해당이 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의 약관을 보시면 I60, I61, 62, 63, 66에 P10, P52가 해당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졸중 진단비의 약관을 한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뇌혈관 질환 2와 약관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뇌혈관 진단비 2는 뇌졸중 진단비와 동일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뇌혈관 진단비 플러스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뇌혈관 1에서 해당될 때는 2천만 원을 지급받지만 뇌혈관 2에 해당이 될 때는 4천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현재 심장질환 진단비는 허혈심장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30세 만기 기준으로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00세 만기를 고려하신다면 심혈관 진단비를 추천드리지만 30세 만기일 때는 허혈심장 진단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만 심혈관에 해당되는 부정맥이나 빈맥, 신부전 등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꼭 상담 요청 주실 때 말씀 주시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에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인데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성마비로 진단 시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뇌성마비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중요한 필수 특약들 중 하나인데요. 이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시기를 지켜서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그리고 1에서 180일 특약입니다.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하루당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질병 입원 일당은 사실 일반 성인보험에서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특약은 아닙니다. 가입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큰 특약인데 태아보험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까지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넓은 범위인 1에서 180일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을 최대 5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특약도 1만 원 구성을 해서 30일까지는 6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고 그 이후 180일까지는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입원 일당은 좀 더 늘리시길 원한다면 1에서 30일을 1만 원 추가해서 2만 원까지 증액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태아보험에서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을 구성하는 이유는 신생아 때부터 영유아기 때까지는 입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성인에 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성인들처럼 다인실에 입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1인실 상급병실 같은 경우엔 실비에서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을 구성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삭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줍니다. 단, 설소대라고 불리는 혀유착증은 제외시키고 보장을 해줍니다. 선천적인 질병은 태아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구성을 해야 되는 필수 특약이고,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특약은 25년 1월부로 최대 한도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만원은 22번 특약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1/6종 수술비입니다. 흔히 종수술비라고 얘기를 하는 특약인데요. 특약명에 Q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선천적인 질병의 질병 코드가 Q로 시작을 하는데요.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일반 보험에서 많이 봐왔던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특약이 6종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각 종별로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혀유착증은 해당 특약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약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의 약관을 보시면 다발성 선천 이상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혀유착증이나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같은 경우엔 저 상여쌤 기준 청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약 자체에 다발성이라고 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가장 많이 한 수술 5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세 이하의 수술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편도절제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술은 9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더라도 보장을 탄탄하게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원쌤도 사실 둘 다 편도절제술을 했거든요. 그럼 편도절제술 어떤 특약들에서 보장이 될까요? 급성 상기도염으로 편도절제 수술을 받게 되면 자녀 10대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질병수술비에서도 5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 중에서 1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실비는 또 별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수술을 살펴보면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입니다. 타고의 탈장일 경우에 받는 수술인데요. 서해부 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술은 어떤 담보들에서 보장이 될까요?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에서 50만원 보장을 해주고요. 소아 탈장 수술 담보에서 30만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도 50만원,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 중 1종에 해당돼서 2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서해부 탈장 수술을 받을 시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은 사실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 10대 질병수술비나 소아 탈장 수술비 같은 특약들은 제외시켜도 됩니다만 9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이 받는 수술들이다 보니 함께 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9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수술 3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충수절제 수술입니다. 맹장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에서도 순위 안에 계속 들어갈 정도로 많이 받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충수염 수술 특약과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종수술비에서 2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이 하는 수술을 살펴보면 심장수술입니다. 심장수술을 대비해서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특약 그리고 어린이 심장수술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 기준 청구 요청이 많았던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을 해도 이 해당 특약들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받는 수술 5위는 구순혈 및 구개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의 약관을 보시면 구순혈 및 구개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천 이상 수술 특약에서 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신 16주 이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입 시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5가지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가성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중복되는 것들은 다 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5가지는 좀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탄탄하게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을 해봤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수술비, 인공 와우 이식 수술비,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같은 경우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성비 특약들과 마찬가지로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적은 특약들입니다. 리스크 대비해서 저렴한 특약들이니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8대 장애 진단비가 있는데 뇌 변변, 시각,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지체 장애를 보장해줍니다. 장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특약이다 보니까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 가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배책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특약인데 본인 및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 때 그 책임을 1억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만큼 실손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일배책이 있으시다면 제외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설계나 가입 요청을 해주실 때 꼭 저한테 미리 일배책이 있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설계할 때나 가입할 때를 제외하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특약들은 전부 태아 특약들입니다. 선천장애 출생 특약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경우 해당되는 각 종의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심실중격 결손이나 목이 기우는 사경, 다지증 같은 경우에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특약도 필요하다 생각되는 산모님들께서만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중환자실 특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후에 자녀가 NICU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NICU가 중환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입원했을 때보다 병원비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가족분들께서는 병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라 중환자실 특약을 꼭 구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필수 태아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시기를 체크를 잘 하셔서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 특약들은 납입기간이 태아납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출생 전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거고요. 보장은 출생 후 1년 동안 보장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30세 만기 태아보험 정말 딱 필요한 필수 보장만 준비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계안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계사가 똑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경우 보험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 사항들만 딱 엑기스만 잘 설계를 해드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오랫동안 곁에서 다양한 보험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곁에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사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